자, 오늘 읽어볼 괴담은 한국 전쟁 관련 괴담 6선입니다. 6가지를 추렸다는 얘기죠. 폴리님께서 그 공포 이야기 갤러리에 써주신 글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네. 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의 경고. 막내 할아버님은 수산고등학교를 다녔었다고 한다. 일정 때도 아마 있었던 모양이고 그때 이미 실습선이라고 해도 배도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 더해서 이미 고등학교 때 유도가 5단이었다고 했으니 대단히 운동을 잘하셨던 모양이다. 배도 타고 뭐 운동도 잘하시고 어느 해인가 일본인 교장이 실습선을 지휘해서 실습을 나왔고 그게 고향 앞바다로 왔는데 그 교장이 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배가 좌초가 되었다나 격분한 이 청년은 쪽발이가 우리 동포들 다 죽이려 한다고 교장을 매다 꽂았더란다. 뭐야, 대단하신데? 지금도 선생 패는 건 큰 죄인데 그때야 오죽했으랴. 더구나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교장을 집어 던진 것이었으니 결국 할아버님은 몰래 만주로 도망을 했고 거기서 어찌어찌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 의원을 운영했었다. 한지 의사라고 하는 거. 어쨌거나 일본인 교장을 패고 만주로 도망쳤으니 이럭저럭 반일 인사가 된 것이겠고 해방 후에는 그 덕에 무슨 우익단체인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6.25가 터지고 고향에 인민군이 들이닥치자 이분은 또 몰래 도망가야 했다는 점점.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직전에 아마도 미군인지 한국군인지의 밀정쯤 되어서 밤에 몰래 고향으로 숨어들었던 모양이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덕적도 앞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했다는데 그러니 그 부근의 섬들을 미리 장악하려는 시도였는지 어쨌거나 그분은 섬의 인민군들 동태를 파악해서 알려주는 임무를 띠고 잠입했었다고 하고 작은 이마, 지명이라고 합니다. 작은 이마에 있는 우리 할아버님 산소 밑을 파서 거기 숨어 계셨다는데 밤이 되면 아버지가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드리는 일을 맡았었다고 한다. 섬에는 인민군이라고 들어와 봐야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원래부터 있던 토착 빨갱이들이 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토착 빨갱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의 친구고 동네 사람이어서 그다지 모질게 닥달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어쨌거나 외정 때 힘들었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외정은 이제 일본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얘기죠. 한국. 외정 때 힘들었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6.25 때 인민군 때문에 어려웠던 이야기는 많지도 않고 강도도 약하다. 어느 날인가 한밤중에 아버지가 먹을 것을 싸들고 몰래 숨어 계신 곳을 찾았더니 막내 할아버님이 뛰어나오면서 당장 여기를 떠야겠다고 하시더란다. 영문을 몰라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꿈에 너희 아버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셔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시더라 라고 했다고 하네요. 막내 할아버님의 두려움과 고집에 못 이겨서 짐 싸들고 황급히 산등성이를 넘는데 뒤에서 천지가 떠나갈 듯이 따발총 소리가 요란하더란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조금 전까지 숨어있던 할아버지 묘에 대고 인민군들이 콩복듯 총을 갈겨대고 있더라는 거다.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신고를 했었던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고 어쨌든 그 일로 해서 막내 할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라면 세상 없는 분인 듯 중히 여겼고 덕분에 우리에게도 참 잘해주셨었다. 6.25 이야기와 귀신 이야기가 절묘하게 복합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실화 하나. 여기까지 귀신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조상이나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고 뭐 예를 들어 뭐 로또 번호를 듣고 했더니 됐다. 이런 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약간 본인의 무의식 속에 도망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꿈으로 조상 귀신으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건가? 본인의 생각이?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귀신의 경고. 자, 두 번째 괴담입니다. 삼형제 무덤 괴담. 이건 저희 아빠 고향 친구분이 겪으신 일인데요. 아빠의 고향, 그러니까 저희 큰 집이 되겠죠. 아빠의 고향은 외따로 떨어진 어촌 마을이었어요. 지금이야 길이 좋아져서 차만 타면 금방 가지만 아빠가 젊었을 땐 하루에 버스도 서너 대밖에 안 다녔고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섬이 아닌데도 여객선이 다니곤 했었대요. 그나마 날씨가 굿을 때면 있던 버스도 중간에 끊겨서
산길을 돌아가야 했기에 아무튼 그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곤 하기 일쑤였대요. 어느 날 아빠의 친구분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눈이 너무 와서 버스가 중간에서 멈춰버렸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멈춘 마을에서 묵어가기로 했지만 그분은 워낙 겁이 없는 분이라 그냥 산을 넘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나요. 짧은 겨울 해는 어느새 다 넘어가고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그분은 꿋꿋이 혼자 산길로 들어섰죠. 그런데 그 산에는 매우 유명한 무덤이 있었어요. 삼형제 무덤이라고. 6.25 때 어느 삼형제가 참전했다가 모두 전사하고 묻힌 무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냥 혹 세 개가 솟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요. 막 뒷산 이런 데 가면 진짜 이름 없는 무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론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게 신기하다. 6.25 때 참전한 삼형제가 묻혀있다 라는 게 소문으로 계속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삼형제의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심지어 귀신을 보고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 주변을 잘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꼭 지나가야 할 땐 몇 명씩 짝지어서 지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바로 그 아저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를 뿌리치고 산길을 걷던 아저씨도 막상 그 무덤 앞에를 오니까 괜히 무섭고 오싹한 기분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걷고 있는데 어야 하는 곡소리가 아저씨 뒤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낮이라면 상여가 가나보다. 그러니까 상여라고 하면 이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깜깜한 밤이죠. 게다가 눈이 펑펑 오는. 처음엔 아주 희미한 소리여서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커짐과 동시에 말소리도 또렷해졌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그 소리는 아저씨 뒤에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상여 맨 사람들의 곡소리. 아무리 겁이 없는 구분이라도 너무 무서워서 뒤도 보지 못하고 막 걸었죠. 그리고 그분의 머릿속에는 옛날에 들었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귀신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귀신은 꼭 피해야 한단다. 그 귀신들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귀신이거든. 그렇지만 앞에서 오는 귀신은 해코지를 하지 않지. 그런데 그 상여 소리는 뒤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분은 뛰지는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한달음에 고개에 최정상까지 올라갔대요. 이젠 내려만 가면 자신이 사는 동네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는 찰나 바로 뒤통수 뒤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 오이 같이 가세. 순간 혼비백산한 아저씨는 정말 구르다시피 하면서 산을 달려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 상여 소리도 아버지의 빠르기로 내려오면서 계속됐죠. 공포스러움에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아저씨는 오로지 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막 뛰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이 그 아저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산소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산소 사이로 들어서자 그 곡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삼형제 무덤 괴담이었습니다. 삼형제가 좀 억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전쟁 때 돌아가셔가지고 좀 한이 좀 있나? 아무튼 할머니 할아버지 묘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해를 안 받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괴담입니다. 10년 전 7월의 여름산을 좋아했던 나의 절친한 친구와 나는 그날 지리산 피아골을 따라서 산에 올랐습니다. 피아골이란 곳이 6.25 때 많은 빨치산들과 국군 그리고 양민들이 서로 뒤엉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조금은 으스스한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피아골 직전에 오곡 중의 하나인 피밭이 많다고 하여 산도 붉고 물도 붉게 비치며 사람도 붉게 물든다 하여 명소로 친다고 하였다 합니다. 저녁 직전에 출발하였기에 산을 오른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땅거미 어둠이 밀려들어 어스름한 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피아골 산장까지는 야간 산행을 감행하기가 어려울 듯하여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친구와 나는 텐트를 칠 장소를 물색 중이었는데 바로 산길 바로 옆 먼저 간 사람들이 이용한 듯 싶은 텐트 자리가 있어서
많이 피곤하여 친구는 버너로 라면을 끓이고 나는 텐트를 펴서 대충 30cm짜리 팩을 대충 박아 놓고 있는데 뒤에서 산행인 듯한 한 남자가 피아골 산장이 멀었냐며 물어보더군요. 아, 우리도 지금 야간에 산행하기 힘들 듯 하여 1박 하기로 했다라고 하였더니 한 남자는 자기는 좀 더 오르다가 피박을 하겠다고 하며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피곤한 상태인지라 친구가 끓인 라면을 먹고 설거지는 뒤로 한 채 텐트에 들어가 랜턴을 끄고 친구와 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친구는 라면 끓일 때부터 컨디션이 나쁘다고 하여 이내 코를 골며 잠을 자더군요. 어찌 된 것인지 나도 피곤할 것인데 눈만 감은 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른 아침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친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 들려고 하는 찰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순간 움직일 수도 소리 지를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텐트 천장에 어둠 속에서 동그란 광채 두 줄기가 빛나고 있지 뭡니까? 눈인가 눈?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도 못 지르고 옆에 친구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헉! 순간 찰나이긴 하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친구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코를 골며 단잠을 자고 있더군요. 대체 천장 위에 저것은 무엇일까? 뻐꾸기가 나무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곰이 앞발을 들고 있는 건 아닐까? 대체 저놈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니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눈을 깜빡이는 듯한 빛을 쏘는 듯 보였습니다. 혼절 순간까지 간 나이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머뭇거리며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분이 흘렀습니다. 재빨리 텐트를 나와 밖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낭을 꾸리고 있는 친구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하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신 눈만 껌뻑이며 배낭을 울러매고 출발을 서두르더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때 그 빛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6.25 때 많은 사람이 죽은 피아골에서 있었던 으스스한 이야기네요. 예. 뭘까? 그냥 산짐승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올뱀이라든가 뭐. 아무튼 다음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 아직 재학 중이라 아직 현역인 채 제 형의 경험담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형은 지금 불무리 사단 공병대에서 행정병을 맡고 있고요. 이제 8월이면 제대합니다. 예전에 겨울인가? 한밤중에 보초를 서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어느새 자욱하게 주변을 뒤덮었대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에 어슴푸레한 빛이 안개를 뚫고 은근하게 퍼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초소 맞은편 멀리에서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안개 속에 흔들리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랍니다. 있잖아요. 몸은 보이지 않는데 안개를 헤치고 오니까 투명하고 검은 사람 모양의 뭔가였겠죠. 그게 초소 앞까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한데 분명히 사람 같았지만 사람은 아니었고 사람이 사라질 리도 없고 어쨌든 무서웠다더군요. 기승전결도 없지만 형의 체험담입니다. 제 형이 워낙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거짓말일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에도 제 형 동료 병사는 통나무에 걸터 앉아서 옆에 있는 누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조금 있다 돌아보니 갑자기 없어지기도 했다 하고 여기까지네요. 이거랑 6.25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또 군대의 괴담이네요. 흔하디 흔한 생가? 헛것이겠죠, 헛것. 네. 자, 다섯 번째, 화천 귀신 이야기입니다. 제대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믿어주길 바란다. 2000년 가을에 춘천 102보로 입대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화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훈련병 시절엔 우리 부대, 신교대가 옛날엔 삼천교육대였었다고 조교가 말해줬었다. 그런데 사람도 많이 죽고 해서 원한이 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하늘로 못 가고 떠돌며 종종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솔직히 그게 귀신인지 뭔지는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절대 믿을 수가 없었다. 원래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대에 배치받았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11월 겨울에 들어갔다. 처음엔 고참들이 무섭고 정말 하늘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 모두들 정도 많고 잘해줬다. 가끔 물론 맞기도 하고 때리는 고참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고참도 있으니까 2000년에 입대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군대 생활. 이렇게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고 일병 계급도 꺾일 무렵 그 당시 우리 소대가 5분 대기조였는데 여기서 5분 대기조란 부대 내외로 갑자기 발생한 위급 상황, 간첩이나 수상하는 사람의 출현 등이 일어났을 때 5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속히 사고 발생 지역 등으로 가서 진압을 하는 걸 뜻한다. 아무튼 우리 소대가 5분 대기조였대요. 5분 대기 소대. 간단히 하면 거의 모든 부대는 상황이 걸리면 사건 발생 현장에 가서 상황에 따라 수색과 경계, 차단 등 여러 가지 임무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7월 며칠 AM 새벽 2시 오대기 비상 빨리빨리 야간 사격장으로 출동. 실제 상황이다. 오, 행정반에서 근무 중인 일찍 사관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에이 씨땡, 일찍 사령 오늘 삼중대장이지? 이게 뭐다냐? 무슨 일이래? 나도 몰라. 실제 상황이라며 탄이랑 지급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닐 거야. 그냥 한번 찍고 온다고 생각하자. 늦었다고 또 소대장이나 고참들한테 욕먹지 말게. 얼른 뛰자. 우리 소대원들 모두 상기된 얼굴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야간 사격장에 엄청 빨리 도착했다. 사격장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분대별로 숨어있다 소대장에게 지휘통제실에서 무전이 왔다. 진격 둘 나와라. 진격 둘 송신. 현재 사격장 근무자 3중대 땡땡 병장이 좀 이상하다고 부사수한테 무전 왔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상황 처리할 수 있기를. 당소 측도 그쪽으로 가겠다고 알림. 삐. 무슨 일일까? 젠장, 하필 이런 시간에 뭐야? 병장이 웬 뭔 일로? 모두 기도 빈익을 유지하며 조용히 사격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니 무성하게 자란 온갖 풀들과 우거진 나무, 그리고 온갖 풀벌레 소리와 새 울음소리뿐. 구구구구. 새벽에 우는 새의 울음소리, 산비둘기, 뻐꾸기, 딱따구리 등 정말 듣고 있으면 좀 많이 기분 나쁘다. 저놈의 새는 시도 때도 없이 울구만. 젠장. 하지만 지금은 모두 이런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 따위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씨바,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야, 부사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소대장을 보니 많이 흥분이 되었지만 부사수 얼굴을 보더니 차분해진 듯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김땡땡 일병, 네 사수 어디 갔어? 부사수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예, 일병 김땡병. 좀 전까지 평소대로 군무서다. 밑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교대로 서자고 해서 제가 초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근처에 매복해서 경계를 취하고 있었다. 소대장과 부사수도 함께. 대충 상황 파악을 하고선 일단 우리 소대 왕고와 함께 왕고참과 함께 부사수를 위무실로 보냈다. 겁에 너무 질려서 말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었기에 내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는데 그 땡땡땡 병장이 타령하려고 부사수랑 근무 위치를 바꿨는데 그걸 들켜서 부사수에게 총을 들이대며 위협했을까? 아냐, 병장이 무슨 타령이야. 나 같으면 타령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겠다. 그 짬밥이면 뭘까? 여자친구 때문에 타령? 그런데 부사수의 표정이 너무 겁에 질려있기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1, 2, 3 분대장들 모여봐. 야, 지금 이놈 지금 그렇게 멀리 못 갔으니까 급하게 찾지 말고 우리 수색한 것 같이 찾아. 못 찾으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보이는 즉시 보고하고. 알았지? 예. 부스럭부스럭.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려 전투복에 스며 들어갔다. 한 20분 정도 뒤졌을까 사격장에 일찍 사령도 와 있었다. 5, 6분이 지났다. 그때 1분대 측에서 발견한 것이다. 나는 2분대. 으아! 소대장님, 여기입니다, 여기. 모두들 그쪽으로 향했다. 사격장 제일 끝 나무 울타리 쪽 낭떠러지라고 하네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식, 가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도 재빨리 가서 그 녀석의 얼굴을 봤다. 근데 갑자기 등 뒤로 오싹 하는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샥. 나뿐만이 그런 게 아니었다.
내 동기에게도 물어보니 그 녀석도 느꼈다고 말했다. 니미럴 오늘 진짜 재수 온 붙었다 야. 근데 저 병장 얼굴 좀 봐. 나 같으면 이 정도에서 떨어지면 정신 차렸을 건데. 점점점.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냐? 그리고 오른손에 웬 낫이 있고 근무자 보고 사격장 잡초 제거시켰냐? 그러게 말이오. 사령과 수대장은 빨리 데리고 위무실로 데려가라고 했다. 상황 종료? 아 이제 잘 수 있겠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다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무사히 종료가 돼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자식 낫을 왜 들고 있었지? 다들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 사건 후 일주일째까지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었다. 부사수는 중대에서 휴가 보내버리고 사수는 사단 위무대로 보내버리고 진짜 밤마다 궁금했다. 왜 갔을까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나쁜 기운은 무엇이었을까? 사건 8일째 부사수 녀석이 휴가 복귀했단 말을 3중대 동기한테서 들었다. 내 동기 같은 소대의 6주 후임이라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내일이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되게 올드하다 말투가. 읽는데 쉽지가 않네. 크크 기대된다. 그날 밤마다 난 잠을 이루기 힘이 들었다. 그때 병장놈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꿈에서까지 나온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까지 그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뭔가가 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재수없는 기분. 점점점. 사건 9일째 날 드디어 알아냈다. 그 모든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사실들을. 병장 녀석은 다행히도 영창은 안 가고 사단 의무대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곧 복귀한다 했고 부사수 녀석에게 들었다던 말은 진짜 나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당시 근무를 바꿔 서고 있는데 주위에 안개가 짙게 덮이더니 사수가 저쪽에 수상한 게 보인다고 해서 갔다 온다고 하고 수상한 거 보이면 위치 말하고 무전으로 통제실에 보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근무지마다 야시경이 한 대씩 있다. 나이트 비전 고글. 그걸로 유심히 보라고 했다. 부사수는 사수의 말만 따라 야시경으로 사수 위치 파악하며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데 사수 뒤로 뭔가가 따라가는 걸 봤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동기에게 그거 혹시 그림자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달이 짙은 구름에 가린 날이었다. 그림자가 없는 날이었나 보네요. 너무 어두워서. 그럼 혹시 울타리 넘어온 삼짐승 멧돼지나 고라니 너구리 등이 아닐까? 야 인마 병장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냐 바보야? 그럼 뭐야? 야 하나도 아니고 5개가 넘었다잖아 바보야. 5개? 그림자 5개? 야시경 고장난 거 아냐? 사람 목소리 같은 것도 들었대. 장난하지마. 야 정말이래잖아. 난 들은 거 그대로 말한 거요. 이거 물어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점심 먹고 잠깐 위무대 갔다가 겨우 물어본 거라고. 고참들도 물어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여. 응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놀란 나머지 그 녀석 사수한테 가려고 초소에서 나왔나봐. 사수 이름 부르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뭔가 하얀 기체 같은 것들이 자기 주위에 맴도는 걸 느꼈나봐. 그래도 발걸음이 자꾸 사수가 간 길 쪽으로 갔대. 가다가 사격장 거의 끝쯤 왔을까 사수가 쪼기를 앉아서 무슨 낫지라는 신용을 하고 있길래 부사수가 당황하고 겁먹은 나머지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했대. 땡땡 병장님, 저 이제 곧 근무교대 시간인데 주소로 안 돌아갑니까? 순찰자도 올 것 같고. 야, 나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랬다. 말할까 말까. 뭔데? 그 병장이 진짜로 낫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낫지라면서 그 녀석을 딱 째려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야, 너 지금 주위에 고참들 제초 작업하는 거 보여 안 보여? 하면서 말했는데 주위를 보니까 뭔가 하얀 것들이 여기저기에 모여있는 걸 봤대. 그 길로 냅다 도망치다 사격 통제실로 올라가서 비상 스위치 힘껏 눌러 제꼈대. 야 씨발 그럼 그게 귀신이었던 거야? 뭐야 이게 무섭게 진짜. 나중에 병장 때 제대하기 전에 부소대장에게 야간 사격장 터에 대해 들었는데 사격장에서 6.25 때 전사자 군번이 뭉치로 발견됐다고 들었다. 헐. 그리고 제대하기 얼마 전 내가 아끼던 후임이 어디선가 아주 옛날 군번을 몇 개 주워와서 기념품으로 한 개 줬는데 그 녀석 역시 야간 사격장에서 주워온 거라고 말했다. 아마도 6.25 때 전사했던 수많은 젊은 선배 전우님들의 한마음
홀령들이 지금도 강원도 어디선가에서 고향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상. 그러면 여기에 있던 선배 전우들은 저기서 낫지를 하다가 폭격받거나 뭐 사격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건가? 돌아가셨던 그 상황이 재현이 됐나?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군번줄 발견하면 바로 위에다가 갖다 줘야지, 군대에다가. 그럼 휴가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5번째 괴담이었고요. 제목이 뭐였더라? 화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올드한 말투긴 했는데 재밌었다. 예,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읽는데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디테일에서 좀 더 재밌었던 느낌? 자, 마지막 괴담입니다. 6번째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대학생 시절 산에 자주 다녔습니다. 과외도 할 수 없었고 취업을 위한 공부는 생각지도 않은 때였죠. 지리산 종주를 총 3번인가 했는데 능선 자락 중 토끼봉과 연하천 중간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혼자 지리산 종주를 했고 사람도 거의 만나질 못했죠. 그런데 날씨는 안개 지나가면 비 뿌리고 안개 지나가면 햇빛 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것이 안개인지 구름이었던지 암튼 토끼봉을 지나 능선에 잠깐 쉬고 있는데 좀 트인 곳이었죠. 좀 바위 하나 자그마한 곳 있고 사방이 보이는 그런 경치 좋은 자그마한 공간이었죠. 갑자기 안개가 지나가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는데 어디서 꽹가리 소리, 뭔가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소리 비슷한 것 탕, 탕, 탕 한두 발이 아니라 폭죽 터지듯이 연발. 나는 이웃마을 운동회 하는 소리가 안개 따라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꽤 길었죠. 5분 정도? 사람들 비명소리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와 웅성웅성 여러 사람들이 떠들며 뭔가 외치는 소리는 많이 들렸어요. 특히 응원 구호 외치듯 짧고 끝자락 올리는 듯한 외침소리, 특별히 귀에 들리는 단어는 없었음. 그러면서 계속 탕, 탕, 탕 안개 지나고 햇빛 잠깐 나고 안개 다시 지나가도록 계속 그런 소리. 혼잣말로 진짜 신기하다. 저 아랫동네 운동회 소리가 여기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네. 역시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나무들이 효과가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감탄을 했죠. 암튼 연하천 산장에서 그날 저녁 산장직이 포함해서 5명이 묵었는데 당연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 산 꼭대기에서 저 산마을의 운동회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랬더니 산장지기는 그 위치를 꼬치꼬치 캐묻더니 빨치산이 국군 토벌대에 걸려 300명이 능선 꼭대기에 몰려 토끼몰이 하듯이 사살된 자리라 하더군요. 뭐야? 그럼 이제 북한 쪽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네, 여기는. 나중에 사람 뼈를 가마니로 실어 내린 곳이라 했음. 산장지기는 소주 한 잔 따라주며 잊어버려 한마디. 재밌네요. 빨치산, 파르티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게릴라전 막 하고 이런 군대들이 소탕된 곳이다. 여기가 소탕이라고는 해도 같은 그 사람이니까 상당히 아쉬운 일이죠. 자, 여기까지 공포이야기 갤러리 폴리님께서 추려주신 한국전쟁 관련 괴담 6선이었습니다. 재밌네요. 비록 그 오늘 읽은 게 괴담이지만 그래도 6.25 전쟁을 하시면서 희생되신 분들,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괴담이지만.